안녕하십니까.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나도 이제 노무 전문가, 노무 컨설팅을 활용한 실적 영업 역량 향상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주제는 이제 사업자를 둘러싼 노무 이슈 이해 및 노동법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고객 발굴을 위한 근로자 개념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이해. 3교시 근로계약 많이 중요하죠. 노무관리의 핵심 근로계약의 이해 3교시에서 살펴보고요. 근로계약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2교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교시에 근로계약 이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Q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챕터마다 좀 다른 형식들이 있으시니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좀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시고요. 직원이랑 사장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맞을지 한번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얘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회사 규정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규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뭐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뭐가 이상한가요? 그랬더니 아니 규정에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한 거죠. 그럼 직원 입장에서 아니 규정에 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담당자가 막 바뀌면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태까지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현재 규정에 있는데 규정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일단 요거는 아까 살펴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인사 관행보다는 규정이 상위규범이죠. 인사 관행, 근로계약, 규정, 단체협약, 법률 이 순서로 되어 있었죠. 근데 관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사장님이 갑자기 안 한다는 거죠. 하다가 안 하는 거죠. 이건 관행이죠. 근데 규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현재도. 다만 아무도 이의제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관행이 있더라도 변경되지 않은 규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 사업주분들 중에서 자기 말이 왕이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따로 놀고 취업규칙은 취업규칙대로 따로 놀고 사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맞다면 근로계약이랑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항상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근로계약이 어떤지 현재 관행은 어떤지 취업규칙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걸 일치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여쭤보고 맞추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제는 고객 발굴을 위한 근로자 개념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이해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A 판매점의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A 판매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2명,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아 있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명, 이제 다른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신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어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 사정상 이제 예를 들어 개인 사정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사대보험료를 내기 싫다. 또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제 남편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3.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근로자인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프리랜서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근로자 임해도 이런 상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정리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외국인인데 이분 또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급여는 급여는 안 주고요. 근데 자녀분이 와서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어쩌다가 와서 뭐 시간 날 때 하고 뭐 어떨 때는 맨날 와서 하고 뭐 들쭉날쭉 하는데 월급은 안 줘요,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맨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매일 며칠 일했냐로 계산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A 판매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곳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회사는, 이 판매점은 직원이 몇 명일까요? 계산하면, 자, 앞에 살펴본 거 잘 다시 생각해 보시면 다 직원이고 한 분만 직원이 아니에요. 자녀만 직원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직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군요. 노동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는 거는 8명. 모든 사람이 다고요. 급여를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급여를 책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분도 급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분도 근로자이겠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판매점의 사장님한테 그냥 이런 개념 설명 없이요.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몇 명이라고 주로 대답할 확률이 높을까요?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 하시는 분 뺄 거고요. 개인 사정 3.3% 빼실 확률이 높고요. 신용불량상 이렇게 하셔서 현금화 하시는 분 등록 안 돼 있다고 뺄 거고요. 알바 뺄 거고요. 잘해야 2명, 3명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2명, 3명이라고는 아까 표에서 봤을 때 전사업장 적용 그것만 지키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8명이기 때문에 그 2페이지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회사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장 B 회사는 5인이 이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평일에 늘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은 4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말에 무슨 행사를 하는 회사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식장 같은 데가 되겠죠. 주말에 하면 50명이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월화수목금 4명, 뭐 50명을 더해서 일수로 나눠버리면 무조건 5명이 넘겠죠. 수학적으로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아르바이트들도 다 사대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니까 사대보험 안 들었으니까 직원이 아니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는 54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이 아르바이트 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란 뜻이 아니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그때는 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안에서 5명 일하는 날짜가 며칠 안 되잖아요. 반이 안 넘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넘는 4명이라는 게 대부분이고 주말에만 넘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적으로는 5명이 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주말에만 넘기 때문에 평일 일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50% 미만이다. 그래서 5명 미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C회사는 다음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런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적용이 되거나 안 되는 내용들 살펴보면 이렇죠. 일단은 이걸 풀기 위해서는 C회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주식회사입니다. 대표회사가 있습니다. 대표회사는 사업주에 해당이 되죠. 사업주는 사용자. 근로자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빠지겠죠. 두 번째, 부인이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임금을 나가고 있어요. 이분은 정확하게 임원이에요. 뭐 감사들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임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어요. 임금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해당이 되겠죠. 한 명 들어가고요. 매일 출근하는데 일당으로 돈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었나요? 매일 나와서 돈을 받아가는데 월급이 아니고 일당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직원이죠. 비자가 만료됐어요. 비자가 만료돼서 일을 하면 불법 체류예요. 불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본질은. 불법 체류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C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나 부인이 빠지고 아들, 일당직 3명,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총 5명입니다. 5명인 경우에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그 얘기는 나머지는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였죠. 자, 근로계약서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연차휴가는 5명 이상인데 아까 살펴보니까 딱 5명이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이 되고요. 취업규칙 작성 해당 안 되죠. 취업규칙은 10명이니까. 해고 제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5명 이상부터. 연장근무 수당 지급 5명 이상부터. 퇴직급여 모든 사업장. 노사협의회는 30명. 해고 예고 수당은 모든 사업장. 그래서 정답은 이 9개 중에서 총 5명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 노사협의회 운영 빼고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여기 5명이라고 얘기 절대 안 하세요. 물어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직원을 3명 정도, 많이 보면 3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높으실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5명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개념을 판단하는 것들이 노무관리 시작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2교시 고객 발굴을 위한 근로자 개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